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아카데미 원장 황찬욱입니다. 어제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었죠.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 수학 나형의 20번 문제입니다. 아니 21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고 왜 하필 20번일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그 평가원 문제나 아니면 교육청 문제나 수학 나형의 20번 문제의 오답률은 대략 한 60% 근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답률이 75%가 넘었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오지선다형 문제라서 오답률이 80%가 되면 사실상 문제를 제대로 푼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찍어도 평균적으로 20%의 정답률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75%가 넘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풀면서 초반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문제를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는 두 함수를 더한 것이 얼마, 다는 곱한 것이 얼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거 수학 나형이고 나형이면 다항함수밖에 안 나올 테니까요. 다른 고민은 전혀 할 필요 없을 거고, 자, 다를 보고, 뭐 인수분해까지 다 돼 있으니까, 자, 함수 하나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 하나는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두 함수를 더해봤더니, 정확히 x제곱 플러스 3x. 그러니까, 여기 문제의 나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딱 되는 걸 보니, 우와, 벌써 답을 다 찾았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어차피 적분 범위가 0에서 2까지니까 당연히 x제곱 플러스 1이 3x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구나.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gx는 3x 마이너스 1일 거다. 그럼 다 됐네요. 자,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자, fx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을 적분을 하자. 그러면은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자, 얘를 0에서 2까지 적분을 하니까 3분의 8 플러스 2. 그래서 3분의 14. 오케이, 답을 찾았다 하고 봤더니 이런 답이 없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어디서 틀렸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fx하고 gx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겹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약간 x축으로 지금 확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점이 1이고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5,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 부분이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3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프를 봤더니 지금 가의 조건에서 분명히 fx는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함수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다가 중간에 x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일 땐 파란색이 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엔 다시 빨간색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답이 아니면 이 나하고 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랑 gx가 따로 있단 말인가? 나는 여기서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어. 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을 거고요. 나는 이제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을 못 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쯤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포기를 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한데 말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만 했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미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fx랑 gx가 제대로 된 다항함수꼴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미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연속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간단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죠. 어떻게? 자, 여기에 있는 그래프에서 제가 지금 그리는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는 파란색 라인을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부분을 따라가죠. 자, 지금 분홍색으로 그린 부분이 fx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남아있는 애들, 자, 얘네들은 녹색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 이 부분을 gx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 fx와 gx 둘 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해 조건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fx 플러스 gx 그리고 fx 곱하기 gx가 나와 다의 조건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fx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사실 많이 봤던 겁니다. 자, f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일단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x가 1에서 2 사이에 있을 때에는 3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다시 x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자, 이런 형태의 함수 표현은 사실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이런 식의 함수 표현이 있다라고 해서 별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함수 표현으로 함수를 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상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문제 해결부터 하죠. 자, 지금 문제는 뭐를 구하라고 하는 거였냐면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fx는 이제 이쪽에서 정리가 된 상태니까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0에서 1까지는 x제곱 플러스 1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3x 마이너스 1을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놈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답 찾는 거는 알아서 계산을 하시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해설을 여기까지 들어본 분들은 이건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fx가 중간에 저렇게 살짝 꺾여서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사실만 떠올랐으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거저먹기로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오답률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우리가 뭔가를 기억을 해내는 그러한 방식에는 사실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머릿속에서 쉽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낼 때에는 일종의 트리거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꼬리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제목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한 덩어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지식에 붙어 있는 제목을 일종의 인덱스로 사용하는 그러한 검색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 덩어리가 있을 때 그 정보 덩어리가 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아주 쉽게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 정보 덩어리를 지칭하는 표제어가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웁니다. 뭐 다항함수라는 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니 역함수니 이런 말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합성함수라는 말이 떠오르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 지식들이 떠오를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수학적 지식들이 필요할 때에는 아주 손쉽게 합성함수라는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내 머릿속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쫙 끌어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fx가 이런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제어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얘에 대해서는 따로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형태의 함수꼴은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형태의 함수꼴을 써먹어야 되는 시점에서는 얘를 끄집어낼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그러한 표제어가 우리 머릿속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 수학 교과서나 영국 수학 교과서를 보면은요, 이런 형태의 함수 표현법을 별도로 이름을 하나 붙여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강의의 제목인 피스와이즈 펑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스와이즈 펑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각조각 나서 펑션을 정의를 한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우리말로 가장 적합한 표현은 구간함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스와이즈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펑션 fx를 여러 개의 구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의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 표현 방법을 피스와이즈 펑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피스와이즈 펑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들어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fx가 항상 gx보다 크게 만들고 싶으면 쪼개야 되겠구나, 이렇게 쪼개서 얘네들이 fx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줬는데요, 딱 이 부분을 보여주는 순간 하는 탄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굉장히 쉬운 얘기니까. 문제는 얘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피스와이즈 펑션 또는 구간함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머릿속에다가 확실하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피스와이즈 펑션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펑션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값 함수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죠. 자, fx가 절대값 x다. 자, 얘는 사실상 피스와이즈 펑션을 묶어서 표현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x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피스와이즈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가우스 x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우스 x도 역시 피스와이즈 펑션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물론 구간이 1을 간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펑션을 내가 이렇게 쪼각쪼각 내서 정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면 이번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것, 이것은 수학 공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학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새로운 용어들의 정확한 정의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단순히 내용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에다가 적절한 표제어를 붙여서 표제어와 내용을 묶어서 기억을 해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고등수학에서 우리가 초반에 배우는 것 중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네들 내용은 사실 굉장히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FA가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예, 이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예, 이거를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수정리라고 하는 표제어에다가 이 내용을 묶어서 머릿속에 넣어놨다면 이 내용을 떠올리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인수정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얘는 인수정리를 적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문제를 보고서 맞아, 이랬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을 떠올리는 속도 그리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간단하게 인수정리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그 수학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그 정의가 머릿속에 정확히 안 들어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정의 그리고 수학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학을 배웠다면 당연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건데요. 자, 답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질문만 던져 놓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뭐죠? 그리고 다항식과 관련돼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항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예,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내가 과연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포함된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